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제국,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갔죠. 과도한 군사비 지출,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 정치적 부패, 그리고 분열된 사회.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결국 거대한 제국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 전 세계의 패권국이라 불리는 미국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딘가 익숙한 냄새가 나지 않으신가요? 화려한 할리우드 영화와 실리콘밸리의 혁신 뒤에 가려진 지금 미국이 직면한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어쩌면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음모론이나 비관론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현상을 바탕으로 미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 7가지의 치명적인 시한폭탄, 즉 7가지 위기에 대해 아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위기들은 따로따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죠. 과연 미국은 이 퍼펙트 스톰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로마의 뒤를 이어 역사책의 한 페이지로 사라지게 될까요? 이 거대한 제국의 붕괴가 우리에게 그리고 당신의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범증이고 이 영상은 여러 자료와 제 개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틀린 점이 있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위기,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시한폭탄은 바로 통제 불가능한 국가부채입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적 도달러를 돌파했습니다. 3적 도조 원이 아니라 3적 도조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4억 부천조 원이 넘는 돈이죠. 이게 얼마나 미친 숫자냐 하면 미국이 건국된 이래 300년 동안 쌓은 빚보다 지난 몇 년간 쌓은 빚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돌려막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괜찮습니다. 한 카드로 다른 카드 빚을 갚고 또 다른 카드를 만들어서 빚을 갚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는 지점이 옵니다. 미국이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1년에 갚아야 할 이자 비용만 1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 거대한 국방비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데 쓰는 돈보다 빚쟁이들에게 이자 주는 돈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문제는 이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세금을 더 걷는다?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겁니다. 지출을 줄인다? 복지를 줄이면 정치인들은 표를 잃겠죠.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도 무식한 방법. 바로 돈 찍어내기입니다. 연준이라는 마법의 돈 복사기를 돌려서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고 그 돈으로 빚을 갚는 척 하는 거죠. 하지만 경제학 원론 첫 페이지에 나오듯 돈을 많이 찍어내면 그 돈의 가치는 쓰레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진짜 원인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와, 물가 미쳤네 라고 느끼는 이유가 단순히 전쟁 때문이나 공급망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달러라는 화폐가 너무 많이 풀려서 그 가치가 희석되었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기축통화국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화폐 가치의 급락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그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위기는 달러 패권의 붕괴, 즉 탈달러화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미국이 빚더미 위에서도 떵떵거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달러가 기축통화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석유를 살 때도 무역을 할 때도 달러를 써야 했으니까요. 미국은 종이에 잉크만 묻혀서 달러를 찍어내고 다른 나라들은 피땀 흘려 만든 물건을 그 종이 조각과 바꿨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진정한 힘이었죠.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브릭스 국가들이 야, 우리 더 이상 달러 안 쓸래 라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전통적인 우방국조차 이제는 위안화로 석유 결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 즉 석유를 달러로만 거래하게 만들었던 그 철옹성이 금이 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전 세계가 달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외에 퍼져 있던 그 수많은 달러들이 다시 미국 본토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내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고 미국의 수입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겠죠. 미국인들이 누려왔던 값싼 소비의 시대는 영원히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제국적주의가 박살나는 신호탄입니다. 세 번째 위기는 사회적 분열과 내전 가능성입니다. 지금 미국 뉴스를 보면 이게 하나의 나라인지 아니면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난 두 개의 적국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은 단순히 정책 차이를 넘어섰습니다. 서로를 악마화하고 상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woke 문화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치적 올바름을 강조하는 진보 세력과 전통적인 가치와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 세력 간의 문화 전쟁은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나 폭력 시위로 번지고 있습니다. 텍사스 같은 주에서는 공공연하게 연방에서 탈퇴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의 법은 마치 다른 나라처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 같은 거물급 투자자들도 향후 10년 안에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날 확률을 40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무기로 변질되고 선거 결과조차 승복하지 않는 사회. 이것이 붕괴 직전의 제국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경제 정책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네 번째 위기는 빈부격차와 중산층의 몰락입니다. 미국 경제가 성장한다고 뉴스에서는 떠들지만 실제 미국인들의 삶은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상위 1%가 전체부의 3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 하위 50%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벅찹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은퇴 후를 대비한다는 그 공식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집값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월세는 월급의 절반을 갉아먹습니다.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들이 주택을 싹쓸이해서 렌트비를 올리고 있죠.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이라는 족쇄를 차고 사회에 나오자마자 빚쟁이가 됩니다.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건 국가를 지탱하는 허리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소비를 주도할 계층이 사라지면 기업들은 물건을 팔 곳이 없고 경제는 침체됩니다. 그리고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은 범죄에 노출되거나 극단적인 정치 세력을 지지하게 되죠. 지금 샌프란시스코나 LA 같은 대도시의 거리를 보십시오. 화려한 고층 빌딩 바로 아래 텐트촌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강 대국의 민낯입니다. 다섯 번째 위기는 좀비 마약과 공중보건의 붕괴입니다. 필라델피아 캥싱턴 거리의 영상을 보신 적 있나요? 사람들이 허리를 기괴하게 꺾은 채 좀비처럼 서 있는 모습. 바로 펜타닐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원료를 가져와 멕시코 카르텔이 제조하고 미국으로 밀반입되는 이 마약은 매년 1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약물 중독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노동력과 미래 세대를 파괴하는 화학전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앰뷸런스조차 부르기 무서운 나라입니다. 간단한 수술 하나에 수천만 원이 청구되고 제약회사의 로비 때문에 약값은 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아니, 오히려 국민들을 약물 중독으로 내모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과연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여섯 번째 위기는 낙후된 인프라와 제조업의 공동화입니다. 미국 공항에 내려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가 선진국 맞아? 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 인천공항이나 싱가포르 창의공항을 보다가 뉴욕 JFK 공항을 보면 마치 난체빈년대로 시간여행을 한 것 같습니다. 도로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교량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열차 탈선 사고는 잊을만 하면 터집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금융업과 서비스업에만 치중하면서 국가의 근간인 제조업과 인프라를 등한시했습니다. 제조업은 중국이나 멕시코 같은 싼 나라에 맡기면 돼 라고 생각했죠. 그 결과 지금 미국은 간단한 항생제부터 최첨단 반도체 부품까지 전쟁이나 팬데믹이 터지면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공급망이 끊기면 마트에 물건이 없어지는 나라. 이것이 지금의 미국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뒤늦게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잃어버린 수십 년의 제조업 노하우와 숙련공을 하루아침에 복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위기는 리더십의 부재와 정치의 노령화입니다. 현재 미국의 정치판을 보면 요양원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0세가 넘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70대 후반입니다. 상원 의원들의 평균 연령도 역대 최고 수준이죠. 나이가 많다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급변하는 AI 시대와 복잡한 국제 정세를 읽어내기에는 인지 능력이나 감각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큽니다. 더 심각한 건 제대로 된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인보다는 강장의 지지율과 틱톡 조회수에 목매는 포퓰리스트들만 가득합니다.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고 언론을 믿지 않고 심지어 과학조차 믿지 않습니다. 리더십이 실종된 국가는 폭풍 속에서 선장 없는 배와 같습니다.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건 시간 문제죠. 자, 이렇게 7가지 위기를 쭉 나열해 보니 정말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채, 탈달러, 분열, 빈부격차, 마약, 인프라, 리더십. 이 중 하나만 터져도 나라가 휘청거릴 텐데 지금 미국은 이 7가지가 동시에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당장 내일 망할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며 달러는 아직까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로마 제국도 망하는데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알던 압도적인 초강대국 미국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계는 다극화 체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중국, 인도, 유럽,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전환기에는 엄청난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달러의 가치가 흔들린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금, 비트코인, 아니면 신흥국 주식? 미국 주식 시장은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닷컴 버블 때처럼 처참하게 무너질까요? 확실한 건 과거의 공식대로만 생각해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겁니다. 미국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이다 라는 믿음도 이제는 의심해 봐야 할 때입니다. 미국의 위기는 곧 전 세계의 위기이자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인의 비틀거림을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봐서는 안 됩니다. 안전벨트를 꽉 매야 합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자산을 다각화하고 무엇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냉철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돈을 잃지만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부를 쌓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랬습니다. 이번에 다가오는 위기는 그 규모가 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위대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국의 황혼을 맞이하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스템이 한번 리셋되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많이 썩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범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미국에 집착할까요?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사실을요. 미국의 금리 결정 하나에 우리 대출이자가 춤을 추고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우리 주식시장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기는 곧 나의 위기입니다. 이 7가지 위기를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내 자산에 미칠 영향으로 필터링해서 보셔야 합니다. 특히 부채 위기와 탈달러화는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에 엄청난 변동성을 줄 겁니다. 만약 달러 가치가 폭락한다면, 혹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기 위해 고금리를 10년 넘게 유지한다면,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시나리오들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됩니다. 또한 미국의 사회적 분열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한국도 만만치 않죠. 젠더 갈등, 세대 갈등, 빈부격차. 미국은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혹은 어떻게 실패하는지 지켜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해법을 찾는 데에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의 발전이 이 모든 위기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이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여서 부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일자리를 없애서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AI 기술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구명조끼가 될지 아니면 멸망을 앞당기는 가속 페달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세상은 복잡하고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 같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읽는 눈은 기를 수 있습니다. 범증 채널이 여러분의 그 눈을 뜨게 해주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쫄지 마세요. 하지만 방심하지도 마세요. 깨어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진짜 안녕.